MBC를 비롯한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 대구시장 후보인 권영진 후보와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 검증해봅니다. 디자인 출원 절차가 7월부터는 훨씬 쉬워져 지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값이 치솟는 가운데 지역에 맞는 조사료 품종이 개발돼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서 축산농가의 근심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는 후보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들 모두 흑색 비방선거를 지향하고 정책 대결로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그래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 검증해봤습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대구시장 후보들이 내세운 경제 분야 공약은 소속 정당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권영진 후보는 창조경제 수도 건설, 김부겸 후보는 박정희 컨벤션 센터 건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송영우 후보는 협동조합 지원, 이원준 후보는 불공정 거래 바로잡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후보들마다 세월호 참사의 분위기를 의식한 듯 안전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약속이나 한 듯 재난안전지휘권을 전문가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연말 개통을 앞둔 도시철도 3호선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권 후보는 안전 확보 후 개통을 약속한 반면 김 후보는 기관사급 안전요원 탑승, 송 후보와 이 후보는 무인 운영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습니다. 여야 공약 차이가 더욱 큰 분야는 노동입니다. 여당은 노사화합 모범도시를 약속한 반면 야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경북도청이 이사를 가고 나면 그 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두고 해법이 제각각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네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범위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합니다. 4명의 후보가 모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방법은 취업 알선, 교육, 지원센터 설립 등 천차만별입니다. 이 밖에 무소속 이정숙 후보는 생활공원의 관광 자원화, 공원 주변 환경 개선, 시민 참여형 민주자치도시 건설, 근로환경 개선,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재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후보들의 선거 공보와 공약, 정보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를 비롯한 방송 3사가 전국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의 지지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구시장 후보인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교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 41.3%,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가 29.7%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1.6%포인트로 지난 1일 코리아 리서치 센터 조사 때의 21.2%포인트와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좁혀졌습니다. 통합진보당 송영우 후보 1.4%, 정의당 이원준 후보 0.1%, 무소속 이정숙 후보 3.2%를 기록한 가운데 부동층이 24.3%로 나타나 부동층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북도지사 후보 지지도는 새누리당 김관영 후보 62.4%, 새정치민주연합 오준기 후보 9.6%, 통합진보당 윤병태 후보 1.3%, 정의당 박창호 후보 0.6%로 나타나 김관영 후보가 다른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교육감의 경우 우동기 후보 42.6%, 송인정 후보 10.3%, 정만진 후보 10.2%를 기록한 가운데 부동층이 36.9%나 됐습니다.
경북교육감은 이영우 후보가 35.1%, 이영직 후보 12%, 안상섭 후보 10.1%, 부동층이 42.8%를 기록해 시도 교육감 모두 현직 교육감의 강세 속에 부동층이 여전히 두터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의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58.5%, 새정치민주연합 17.8%로 조사됐고 경북은 새누리당 67.7%, 새정치민주연합 10.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와 KBS, SBS 방송 3사가 여론조사기관인 밀워드 브라운 미디어 리서치와 리서치, 테일러 넬슨 소프레스 코리아에 맡겨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유무선 전화 혼합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네, 대구 중구는 대구에서 가장 인구가 적지만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중구청장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구청장과 구의원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5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르는 대구시 중구. 90년대 말 10만 명에 육박하던 중구의 인구는 지난해는 7만 명 중반까지 줄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윤순영 후보는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그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숙박과 쇼핑, 의료 관광까지 엮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과 근대골목 투어 사업, 김광석길 조성 사업 등 임기 중 시행했던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골목 투어를 하거나 김광석 거리라거나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경제성장을 관광과 문화와 엮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구의회 의장 출신인 무소속 한기열 후보는 문화산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오히려 중구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낙후된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쪽방촌 등의 주거 개선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시청 주변을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전면 재검토해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로 아파트라든지 위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이 깨끗해야 중구에 인구도 유입되고 또 중구에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8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온 구청장과 10년 동안 구정을 견제해온 구의원 출신의 대결, 문화산업을 두고 벌어지는 창과 방패의 대결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관련 정보를 일부 잘못 입력했다가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들어온 정가 소식 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과 16일 6.4 지방선거 후보자를 등록하는 과정에 후보자 관련 정보 12건을 잘못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한 정보는 병역 사항과 입후보 횟수, 전과 건수, 그리고 오탈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관련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는 과정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모레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만 여야 모두 세월호 참사의 애도 전국에서 조용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로고송은 중앙당이 제작한 것만 사용하거나 율동 없이 조용하게 하고 유세 활동도 소규모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중앙당과 도당, 지역 당협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선거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오늘 이철우 도당위원장과 여성, 농민, 노동계 인사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김종태 의원이 총괄 본부장을 맡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6.4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안전본부를 선대위에 포함시켰고 공명선거단을도 총괄 본부를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원준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가 천호선 정의당 대표 등 당 관계자,
시민사회, 노동개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저녁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원준 후보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대구의 미래와 생명 안전을 존중하는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구 시민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대구시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디자인권을 지키기 위한 디자인 출원 절차가 오는 7월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디자인 출원에 소극적이었던 지역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아무리 참신한 제품 디자인을 갖고 있어도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해놓지 않으면 남이 베껴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디자인 출원 건수를 100으로 봤을 때 대구 경북에서 출원한 것이 8%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민들은 디자인 보호에 소극적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 보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 지적재산권을 출원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인데요.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포럼을 열어 지역 기업인들에게 최근 개정된 디자인 보호법을 알려주고 디자인 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디자인 출원 절차와 방법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7월 2일부터는 단 한 번만 출원하시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에 같이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국제 출원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베껴 기능이 다른 제품을 만들면 새롭게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최초 디자인 개발자에게 힘을 실어준 것인데 디자인권 존속 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디자인 보호법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무엇보다 디자인이 중요 승부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디자인을 스스로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조사료 품종이 개발돼 대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치솟는 사료값 때문에 고통받아온 농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해평 들판에서 가축 조사료로 쓰이는 풀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확이 한창입니다. 외국 품종이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 추위와 습해에 강하도록 개량됐습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다른 조사료인 볏짚이나 청보리, 호밀에 비해 영양 가치가 뛰어나고 가축들도 좋아해 소 한 마리에 100만 원가량의 생산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어속에서 와서 참 잘 먹어요. 잘 먹고 우리들이 대대적으로 생산함에 있어가지고 아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앞으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수확하는 이탈리안 그라스라는 이 풀은 지난해 가을 배가 서 있는 상태에서 무인 헬기로 파종한 것입니다. 배와 생육 기간이 중첩돼 대량 재배가 어려웠지만 지난해 시범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배 넓은 1270헥타르에서 이 품종이 재배됐습니다. 경북 지역의 조사료 자급률은 80% 정도. 부족한 부분은 그동안 다른 시도와 수입 조사료에 의존해왔지만 경상북도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재배를 확대해 3년 안에 10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농가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는 이제 2017년까지 우리 도에서 소비되는 이제 조사료를 100% 작업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지금 같으면 한 2016년 정도에는 작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품질 좋은 조사료의 대량 생산길이 열리면서 지역 축산 농가는 물론 논 이모작에 따른 일반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경상북도가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와 부지사까지 던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다음 달 1일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모든 부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 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 금액, 결제 방법 등을 포함한 사용 내역을 매달 한 차례 이상 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네,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초반의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딸과 헤어지라는 말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자친구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모 아파트 4층에서 20살 겉모양이 떨어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다친 권양을 병원으로 보내고 4층에 있는 집에 갔더니 권양의 부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습니다. 목욕탕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1차 살해하고 이후 피해자 부친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현관에서 2차 살해를 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을 토대로 4시간 만에 권양의 전 남자친구 24살 장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 장 씨는 최근 권양의 부모가 자기 딸을 만나지 말라고 한 데 대해 앙심을 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배관 수리공 행세를 하며 집에 들어가 권양의 부모를 살해했고 뒤늦게 귀가한 권양을 9시간가량 감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 김태환 군이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 때문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해치사죄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하면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오늘 새벽 0시에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지만 살인죄는 김 군이 숨진 7월 8일이 기준이 돼 공소시효가 오는 7월 7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수사에 별 진전이 없어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구에서 공장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대구시 서구의 유아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기계와 물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늘 새벽 3시 40분쯤에는 대구시 북구에 있는 플라스틱과 가전제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인근 5개의 건물로 불이 번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계명대학교가 오늘 성서 캠퍼스에서 신일이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60주년 기념식을 열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도와 연혁 보고, 교직원 포상, 기념 식수 등을 했습니다. 신일이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학교와 학생 발전을 위해서는 통증이 동반된 진취적인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지속적인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경북 지역 각 시군 보건소는 최근 들어 홍역이 늘어나고 있고 홍역은 호흡기나 오염된 물건을 통해 전염이 잘 된다고 밝히고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해외를 다녀온 뒤 홍역에 걸리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2차례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은 신물질 과학 전공 김철기 교수 연구팀은 미국 듀크대 옐런 교수 연구팀과 함께 자성 나노 입자를 부착해 수천 개의 세포군 가운데 특정 세포를 추출 분류하고 개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셀트로닉스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판에 실렸는데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세포치료 유전자 연구에 필수적인 차세대 세포칩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